자, 우리 40페이지 제5장 5챕터죠. 그러면 환경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지행과 인간 생활 우리가 배웠고요. 기후와 관련돼서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뭐예요? 지형과 인간 생활, 그 다음에 지형과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은 어떠한 자연재해를 낳고 있는지 환경과 자연재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자연재해. 자연재해 하면 뭡니까? 재해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진이라는 게 있잖아. 땅의 흔들림, 지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산사태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산 활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하면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하산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해서는 뭡니까? 산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아마 우리가 그러면 자연재해만 있느냐? 아니죠. 거기에 대한 기상재해도 있다라는 게. 기상재해가 대표적으로 이제 홍수, 물이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뭄과, 그 다음에 바람, 태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대해서 기상재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첫 시간에 지형과 인간 생활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왜 살펴봤는지, 그게 바로 자연재해를 막으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팽폐에 대한 폐해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여기 수강하신 더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참 존경하신 분이고 사랑하신 분들이 여기 강의 듣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인재죠. 인재. 워낙 우리가 이제 뭐예요? 사항에 따라서 사항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우리가 학교를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처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절 검정고시를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저와 이렇게 인연을 한 것도 저도 뭡니까? 늘 생각하듯이 여기 우리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은 참 뭡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재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40페이지 자연재해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연현상이 인간의 이익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인간활동에 피해를 주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인간활동에 피해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자연재해가 되겠죠. 자, 지행적 요인, 지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행과 인간생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행적 요인은 뭐가 나옵니까? 지진이라든지 하산활동, 산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후적 요인으로서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홍수, 가뭄, 태풍, 냉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형적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지형적 요인이 자연재해의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후적 요인이 대표적인 기상재해가 뭐가 되겠고요. 자, 자연재해 유형으로서 첫 번째, 그 다음에 1번 타자, 가로 1번의 지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원인은 뭡니까?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요? 지구 내부에 축적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각각 지각 변동으로서 인해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구 표면을 진동시키는 것으로 지각판의 경계 부분이 충돌하거나 어느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밑으로 들어갈 때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지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발생 지역은 뭡니까? 지각판이 다루는 맞붙어지는 것이 되겠죠. 서로 충돌하거나 분리되는 지각판과 지각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1번이 이제 지각판에 다른 게 이제 지각판의 충돌로 기단이 지각판이 다르겠죠. 그래서 1번이 지진이 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태평양 조산대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조산대, 그 다음에 해저의 해령 부근에서 우리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요 발생 지역이 되겠죠.
자, 피해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해일, 그 다음에 산사태 등이 유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과 도로 등 지상 구조물의 붕괴나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지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대책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지진 예측이 어려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되고 정밀한 예보가 돼야 되고 예보 체계 구축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건물과 구조물의 내진 설계 강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자유롭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건물과 구조물의 내진 설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대피 훈련과 복구 체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유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41페이지 이제 하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원인은 뭡니까? 지각판의 이동으로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이 약한 곳을 뚫고 분출되는 게 바로 하산 활동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일본은 그래서 뭡니까? 대표적인 이제 지진과 하산 활동이 무척 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 지역은 대양제의 해령 및 지각판의 경계에 일치하는 조산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해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대륙붕, 대륙사면, 그 다음에 대양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생 지역으로서 우리가 봤고요. 자, 피해는 뭡니까? 용암이 분출이 되죠. 그러면 용암이 분출함으로써 용암과 하산 분출물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용암 하산재의 분출로서 건물과 농경지의 파괴 매몰이 되고 산림 및 생태계가 발생 하산재가 배물러서 산소의 공급이 안 됨으로써 고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산재 분출로서 햇빛 차단에 따른 일사량 감소로 전 지구적으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농업의 어떤 고산화임으로써 이제 식량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 하산재 분출이 된다라는 거. 대책으로서는 뭡니까? 대책. 그러면 하산재 분출은 정확한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아까 지진에 대해서 비슷한 원리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자, 최근에 뭡니까? 올해만 해도 일본의 하산재 분출로서 뭐예요? 여러 가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도 있었죠. 그런 점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하산 활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에 대해서. 많은 양의 흙이나 바위 등이 산지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 그래서 이제 산사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향이 이제 경남 함양이죠. 함양에 대해서 거기 이제 산사태가 일어남으로써 뭐예요? 어떤 행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송모가 돌아가셨죠. 무시무시합니다. 산사태는 벼락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무시무시한 게 뭐예요? 산사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마을 전체가 싹 사라지는 게 대표적인 산사태가 되겠죠. 무서운 겁니다. 산사태. 그럼 산사태의 어떤 피해는 뭐냐? 건물의 붕괴나 경작지 매물로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럼 산사태의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바로 이제 사방 공사를 해주고 급경사 사면은 이제 개발 억제가 돼야 돼요. 역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숲 가꾸기를 이루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벌목이나 이거는 산사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뭡니까? 시골에 대해서 산림 녹화 사업을 한 이유가 대표적인 산사태 이걸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행적 요인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진, 그 다음에 하산 활동, 그 다음에 산사태.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41페이지 제2절 기상재해는 어떻게 될까가? 자, 기상재해. 대표적으로 이거는 기후적 요인으로서 우리가 발생한 게 바로 기상재해가 되겠죠.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홍수라는 게 이거요. 홍수. 그 다음에 뭐예요? 가뭄이라는 게 이거요. 가뭄. 자, 가뭄이라는 게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태풍에 대해서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있죠. 집중호우. 자, 호우. 이거는 대표적인 기후적 요인으로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선재해가 된다. 이거는 이제 기상재해가 되겠죠. 자, 홍수입니다. 자, 홍수의 발생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홍수는 뭡니까? 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주는 현상.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계절적 기후. 그래서 계절적 기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요인으로서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가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에 발생하게 되고. 자, 42페이지 보니까 인위적 요인, 지나친 도시화 산업,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나친 도시화 산업화 산림 감소가 되고, 산림 감소. 그 다음에 포장 면적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비가 옴으로써 뭡니까? 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땅에 스며들므로써, 땅에 수입이 됨으로써 우리 지하수가 발생돼야 되는데, 뭐예요? 자, 급격한 포장에 대해서 포장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한번 포장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물이 뭐예요?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갑자기 물이 부른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을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 3년 전에 바로 대표적인 신림동이 되겠죠. 신림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급격한 고산 지역으로서 이런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악산을 정점으로 해서 뭐예요? 이렇게 이제 관악산을 정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이제 신축이 되겠죠. 신축이 됨으로써 포장도로를 함으로써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포장을 함으로써 급격히 물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이게 바로 집중호우로서 바로 인위적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저습지 시가지하가. 그래서 시가지하.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가지가 됨으로써 저습지 시가지가 됨으로써 급격히 물이 부는 것. 이게 바로 홍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홍수 피해 횟수와 그다음에 피해 규모에 더욱 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위적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위적 요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체크해놔야 돼. 우리 홍수의 인위적 요인은 뭐냐? 그래서 이 2번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꼭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 첫 시간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전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계획을 딱 잡았다. 그러면 전략에 대해서는 절대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요번에 이제 합격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격에 대한 전략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전술이 달라져야 되겠죠.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과 전술, 우리가 이제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먼저 전술이 달라져야 돼. 근데 우리 이제 정보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너무 정보가 쏟아져 나와 있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요인들만 밝히고 원인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줘야 하는 거. 뭘 대책을?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나쁜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 나중에 사회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연결되게 되겠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결되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부의 혼수 사회 속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어제 한번 보시죠.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제 뭐예요? 신문을 읽어보니까 팔로우 250만 명의 어떤 팔로우를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포장된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함으로써 지금 팔로우의 어떤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를 잠으로써 양심적 선언을 해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SNS의 팽패, 피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분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홍수 피해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맨날 우리나라는 그래요. 마다 하천을 공사하자, 맞아 그러면서 원인만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이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막 뉴스에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봄과 겨울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물의 피해가 없으니까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꾸준함이 요구돼야 됩니다. 꾸준함. 그러면 홍수 피해의 대책은 뭐냐? 바로 거기 다목적된 건설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물 부족 국가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홍수의 대책의 문제점은 대책으로서 다목적된 건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 녹화가 이루어져요. 산림 녹화는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 녹화. 그 다음에 이제 제방과 배수 시설,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 퇴적물의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대책으로서 다목적된 건설, 산림, 녹화, 그 다음에 제방과 배수 시설의 정비, 하천 퇴적물 제거가 된다는 게 바로 대표적인 대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홍수의 요인과 홍수의 이제 뭐의 요인, 원인하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가뭄에 대한 원인은 뭔가? 자, 건조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기간에 걸친 물 부족 현상. 지금 우리나라는 충청도, 충남, 충북 쪽으로 지금 물 부족, 부족 현상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뭘 설치해야 됩니까? 참 4대강 사업. 우리가 이제 치수 사업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치수 사업을 우리가 한 게 뭐예요? MB였죠. 좀 더욱 잘했다고 그런다면 참 지금 해서 우리 물 부족 현상이 나군마마 대책으로서 우리가 형성해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예요?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정비를 해놨다면 뭐예요? 하나의 취업으로서 우리가 뭐예요? 박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요즘 뭡니까 물 부족 현상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4대강을 활용해서 관계수를 찾아라고 이야기한 게 대책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책으로서 한 방향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계속 개발한다면 나중에 더더욱 거기에 대한 물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시방편, 임기응변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인해 나타나는 장기간 걸침 물 부족 현상 이게 대표적인 가뭄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자, 피해입니다. 자,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농업 용소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피해가 갈 거고요. 다른 재해보다 진행 속도가 느린 방면 피해 지역의 범위는 넓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뭄의 피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냐? 똑같아요. 우리 이제 홍수와 관련돼서 한번 다목적된 건설과 산림 녹화, 그 다음에 물 전략이겠죠. 물 전략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기적인 처방에 대해서 불과합니다. 앞으로 물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플랜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뭄의 대책으로서 다목적된 건설과 그 다음에 산림 녹화, 물 전략 등 이런 대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3번에 대해서 이제 태풍이죠. 태풍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살펴보죠. 자,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과 대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풍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태풍에 대해서는 뭡니까? 개념. 자,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뭡니까? 동남아시아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고위도 지방으로서 이동하는 중심 최대 분석의 초속 17m 이상인 열대 이동성 저기압으로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고 공기가 따뜻하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며 대기가 불안정한 열대 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뭡니까? 적도 기단에서 우리 기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기단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름, 그래서 적도 기단에 대해서 여름 태풍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자, 발생에 대해서 필리핀 동북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으로서 해수면 온도가 26도씨 이상일 때 여름철에서 초강수에 주로 발생하여 북상하는 게 대표적인 우리가 발생 원인이 되고요. 자, 피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의 피해, 그 다음에 해일과 그로 인한 염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대책으로서는 정확한 예보 체제를 구축하고 선박 대피, 축대, 담장 보수, 그 다음에 배수 시설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풍과 관련돼서 피해와 개념과 발생과 그 다음에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43페이지 가니까 집중호우에 대해서 집중호우. 자, 장마전선의 활성화, 태풍의 통과, 그 다음에 다습한 남서기류의 유입 등으로서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바로 집중호우예요. 그래서 피해는 대표적인 토양 유실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호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기상재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뭘 봤습니까? 홍수, 가뭄, 태풍, 집중호우, 요게 이제 네 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네요. 그러면 자연재해로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활동, 산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시간은 우리가 총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후와 자연 환경과 인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아까 몇 페이지 우리가 봤습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20페이지에 대해서 지형과 인간 생활 또한 여기에서 꼭 확인해 둘 거. 자, 예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적 작용에 대해서 대지형 형성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적 작용에 대해서는 소지형 형성이 돼 있다. 그거 꼭 한번 마무리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21페이지 산지와 공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석곡산지, 신기순곡산지, 고기선곡산지, 단청산지 여기 있지만 공원과 관련돼서 이제 순상지, 그 다음에 순상지, 그 다음에 탁상지, 윤기대지, 용암대지 그 의미 정도만 살펴주시면 되고요. 자, 22페이지 가니까 관광자원, 그 다음에 고산도시발달, 농업발달 요거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가 농업발달에 대해서 특히 3번 고냉지 산업에 대해서 고냉지 농업 요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으로서 경동성 지형과 군홍성 산지, 장구, 고위평탄면, 금액은 특히 가로 4번 고위평탄면에 대해서는 고냉지 농업과 관련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로 3편에 대해서 가로 4번 고위평탄면은 꼭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23페이지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하천의 이제 침식 운반 퇴적의 어떤 작용으로서 하천의 현천, 자천의 형태로서 자유공유 하천이 있고 감익공유 하천이 있는데 감조 하천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자유공유 하천과 관련돼서 우가코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24페이지 가니까 거기 자유공유천과 감익공유천 이 두 개 그림 꼭 한번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그림이니까. 자, 평야 주민생활에 대해서 24페이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야에서 평야 지형에 대해서 침식평야와 충적평야가 있는데 침식평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 2번 침식분지 최근에 출제됐죠. 요거 한번 꼭 체크해놔야 되고 침식분지에 대해서는 24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선상지라는 게 있어요. 선상지. 그 다음에 선상지에 대해서 우리 특징들 한번 요 그림 꼭 한번 확인해야 되고 범람은 삼각주에 대해서 삼각주가 우리나라가 형성이 미약한 것은 우리나라는 저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미약하다는 거 마지막 제출 꼭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과 기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평야와 이제 하천과 평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해양 지형과 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 정도를 우리가 잡아요. 해식해가 뭐고, 파식대가 뭐고, 해안 당구가 뭐고, 해식동 시스템 아까 바이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뭐의 5가지 특징은 침식 지형이다. 침식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식의 특징들 한번 꼭 정리해두고, 자, 해안 퇴적 지형으로서 이제 사빈, 그 다음에 이제 사빈이 뭐냐? 그러면 사빈이 딱 우리 속에 떠올라야 돼요.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연결한 게 사빈, 그 다음에 사구, 석호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육계도, 그 다음에 사치, 사주,
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모래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7페이지 바로 침식 퇴적 지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간석지. 요거 공만. 간석지는 우리말로 한다면 대표적인 갯벌이 되겠죠. 그래서 갯벌은 그래서 간석지의 의미와 그 특징들 다시 한번 체크해 놓고 마무리해 놔야 돼요. 자, 해안선의 형태는 침수해안이 있죠. 침수해안과 해수해안이 있습니다. 이수해안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아스식 해안 그러면 이제 V자형, 벼로도 해안 하면 뭐예요? U자형. 특히 우리 리아스식 해안 남쪽이죠. 남서해안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만이 발달하고 양식업이 발달하고 있다. 리아스식 해안 특징 한번 잡아놔야 됩니다. 자, 해안과 관련돼서 해저지형 대표적으로 크게 나눈다면 세 개로 대륙봉과 대륙봉, 그 다음에 대륙봉, 대륙사면 대양저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자 4번에 이제 뭐가 대륙봉, 1번의 대륙봉과 그 다음에 4번의 뱅크에 대해서 개념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해류와 관련돼서 해류는 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조경 수업이라는 거. 조경 수역에 대해서 밑에서 뭐예요? 5번째 주제 있죠. 조경 수역에 대해서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류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읽어 두시면 되고요. 자, 29페이지 이제 뭐예요? 기후와 인간 생활,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기후 그러면 이제 기후 인자라는 게 있고 기후 요소가 여러 개 뭉치면 기후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9페이지와 관련돼서 기후 인자, 기후 요소 그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이제 세계 기후의 지역적 차이. 그래서 수평적 분포, 수직적 분포가 있다. 수평적 분포로서는 고緯도, 저緯도와 관련돼서 그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직적 분포에 대해서는 고도의 차이, 저도, 고도의 어떤 차이가 수직적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게 세계 지역의 기역자 차이에서 바로 대표적인 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에 대해서 강수의 형으로서 강수의 형은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대류성 강수, 그 다음에 지형성 강수, 그 다음에 이제 전선성 강수,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성 강수, 그 다음에 다우지와 소우지 우리 다시 한번 개념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32페이지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바람의 정의 우리 아까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 대순환의 구조가 있어서 구문은 자, 적도 저기압대 아까 이야기했던 적도 저기압대 다시 한번 잡아요. 32페이지.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 극고압대, 한대, 전선대 요 네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항상품이 있고 계절품이 있고 열대 이동성 저기압대가 있고 그다음에 국직지풍, 그다음에 국지풍 지방풍으로서 바람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항상풍에 대해서는 1. 무역풍. 우리 아까 33페이지 고림. 요거 잘 인식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풍, 3번은 편서풍, 3번은 극도품으로서 특히 여기에서 편서품에 대해서 꼭 확인해 놓고요. 계절풍에 대해서 계절풍 33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그림 밑에 계절풍 요거 한번 꼭 확인해 놔야 돼. 자,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기후와 주거 생활은 열대 서변 지역. 자, 습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지상 가옥을 우리 이제 고산 가옥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 건조 기후 지역.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기후와 이제 의복 생활, 기후와 산업 활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기후와 인간 생활 중에서 우리나라 기후의 특색, 냉온대 기후고, 그 다음에 대륙성 기후고, 절풍 기후. 그래서 36페이지. 그거는 이제 쭉 읽어봐도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7페이지 기온과 간수 분포의 특색으로서 기온 분포의 특색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기단의 특징들,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이 뭐고, 양적은 기간의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의 특징, 그 다음에 오척의 기단, 그래서 적도 기단,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기단의 내, 그렇게 특히 37페이지 요 그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 인식시켜 놔야 됩니다. 자, 강수 분포의 특색. 이거는 우리 쭉 한번 읽어두면 되고요. 특히 39페이지. 자, 맨 가옥 구조에 대해서 39페이지 가옥 구조. 가로 2번이 있죠. 그래서 다설 지역인 울릉도, 그다음에 우대기. 그다음에 우리 범람의 지지들을 저지대에서 꼭 하는 것, 도움집이 건축이 돼야 되나. 요 두 개는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환경과 자연재해. 자연재해로서 지형적 요인으로서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하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산사체의 대책과 원인들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후적 요인으로서 기상재해가 있었나요?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기 아까 홍수, 가뭄, 태풍, 집중호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뭡니까?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준다면 우리 오늘 배운 요 파트 2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크게 본다면 우리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지형과 인간생활, 그 다음에 뭡니까? 기후와 인간생활, 그 다음에 환경과 자연재해, 그렇게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오늘 강의해놨으니까 아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런 테마로 정리해준다면 아마 우리 합격하는데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오늘 뭡니까? 우리 환경과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만나보기 전에 만나볼 때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국력은 꼭 합격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배움 회원님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